네, 그럼 감사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세계 한민족 여성재단 코이너 문화분과위원장 정성혜입니다. 저는 독일 베를린에 살고 있고요. 코인 독일 담당관이자 이제 코이너 단기이사도 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간에 뭐 새벽 한밤중 막 그렇잖아요. 저희 유럽은 지금 오후 시간인데, 네, 그래서 서로 다른 시간에 혹시 남반구에서 참석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계시다면 진짜로 거기는 또 겨울이고, 또 북반구는 여름이 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각자 다른 대륙에서 이렇게 이제 코이너 문화분과위원회에 디카시 공모전이 있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또 응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이너 디카시 공모전은 지난 2021년도에 1회가 개최되었고 올해가 2회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공모전에 중국, 미국, 캐나다, 캄보디아, 노르웨이, 프랑스, 한국, 홍콩, 독일, 영국 이렇게 10개 국가에서 총 31개 작품이 응모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제가 채팅방에 올려드린 것처럼, 네, 전체 이제 공모와 진행 과정을 짧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 작품을 응모하신 분들이 다 낭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본선에 올라온 작품을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심사위원 소개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강연과 심사평, 결과 발표, 당선자 소감 발표 이런 순서대로 이루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일단은 이제 그 공모와 진행 과정을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접수를 다 해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접수는 이제 그 이메일로 해서 받았는데 저도 일부를 받긴 했지만 대부분 지금 미국에 계시는 박인혜 시인이신데 네, 박인혜 님이 이제 시인이시기 때문에 디카시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요령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메일 여러 번 보내드리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접수를 맡아서 해주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31개 작품이 옹호가 되었는데, 이제 저희가 1차, 그 다음에 이제 2차 이런 식으로 심사를 하면서 1심에서는, 1차 심사에서는 코이너 문화분과위원회에 작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작가로 활동하고 또 이제 지역에서 디카시 협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셔서 박인혜님, 그다음에 성민희님, 홍영옥님 이 세 분이서 심사를 1차 심사를 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분이서 1등에서 10등까지를 선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등수를 다시 점수로 환산을 해가지고 그 세 분 심사위원들의 점수 합계를 이제 다시 예선 등수로 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본선 심사위원을 맡고 계시는 김종혜 한국 디카시 협회 회장님께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서 본선 심사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따가 지금 처음부터 와 계시긴 하시는데요. 이따가 자세하게 본선 심사위원님에 대해서는 양력이랑 해서 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모전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수상 여부가 꼭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지금 이번에 공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진을 찍고 그리고 시를 쓸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하고 또 이렇게 뒷가시를 해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인정을 해야 되고 박수를 받을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번에 이 시간에는 출품작에 대한 설명과 신앙송을 공모자 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심사위원이셨던 박인혜 님이 PPT를 화면에 공유를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보셨다가 본인의 이름 무작위입니다.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의 시와 사진이 이렇게 화면에 뜬다면 바로 어떻게 해서 이 사진을 찍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시를 어떻게 쓰게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몇 분만 계시다면 얘기들을 어떻게 해서 사진을 찍게 됐는지 뭐 이런 얘기를 길게 듣고 싶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는 심사위원장님도 처음 뵙긴 했어요. 카톡으로는 몇 번 했는데, 근데 이제 막 밤 11시고 막 이래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이제 또 미국은 또 캐나다나 여기는 또 새벽 시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좀 저희가 절약해서 콤팍트하게 이끌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짧게, 네. 1분 정도 안에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화면 띄워주시고 시작할까요? 네. 김규희님, 아까 제가 뵌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아틀란타의 김규희입니다. 네, 저는 평소에 사진을 찍긴 찍는데, 주로 제가 고양이를 좋아해서 고양이 사진, 꽃 사진 많이 찍었는데, 이날 우연히 제가 우리 동네에서 하는 시문학회에 참석했다가 집에 오면서 다운타운을 지나가는데 딱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쯤이 또 메모리얼 데이쯤이라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 사진 그리고 찍어 놨었어요. 이미 찍어 놨는데 디카시 한다 그러니까 이게 저의 막 너무 감동이 돼서 이게 매치가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찍게 됐습니다. 내용은 제가 그냥 갑자기 만난 이 한국에서 싸워준 용사들의 이 무덤이라 그럴까 기념비를 보면서 썼습니다. 낭송해 볼게요. 낯선 네. 그대, 낯선 한국에서 싸웠네요. 이제 낯익은 땅 조지아에 잠드신 낯선 그때 기억할게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명숙님. 저는 지난 4월 17일에 한국의 서울대학교 약대 50주년 졸업기념 졸업여행에 참석할 일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졸업여행 가기 전에 친한 친구가 덕수궁에 모란이 지금 지고 있는데 그거를 보러 가지 않겠냐. 그래갖고 덕수궁에 모란 보러 갔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앞에 그 정자하고 연못에 분홍꽃 지금 보시는 철쭉꽃이 피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을 찍고서 이렇게 포근하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는 걸 이제 느꼈는데 코인원에서 디카시를 쓴다 그래갖고 이 사진에서 제가 느낀 거를 글로 쓰면 좋겠다 이렇게 해갖고 시를 쓰게 됐습니다. 이 시에는 지금 분홍양과 여인이 있는데 여인은 분홍꽃 뒤에 어디 숨겨져 있고요.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 그 어떤 분홍양에서의 이렇게 포근함을 주는 거, 사랑을 전해받기를 이렇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분홍양 그리고 여인 유산 김명숙 연못 안의 분홍양이 고궁의 봄을 알린다. 포근한 그 여인을 등에 업고 봄길을 떠나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새봄에 찾아오라 사랑이 손짓한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르웨이 김미정입니다.
전 처음에 디카시가 공지가 나왔을 때 디카시가 뭔지 몰라서 구글에서 찾아봤었거든요. 일단 참여한다는 그 의미로 참여를 한 건데요. 이 사진은 저희가 이제 4월에 그 출장 겸 가족 여행으로 뉴욕을 갔었는데, 저희 이제 식구들이 다 여행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행을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그 여행에서의 즐거움이 여행을 가서도 물론 즐겁지만 가기 전에 계획하면서, 그리고 이제 비행기에 앉아서 그 여행을 도착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때까지가 가장 즐거운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기대도 되고 그러면서 찍었던 사진인데, 디카시 공지가 나서 이 사진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치하지만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시 제목은 여정이고요. 비행기 창문 너머 날개끝이 보여요. 단단한 실루엣, 지평선 푸른 하늘 너머로 우리가 날아가는 동안 세상이 새롭게 펼쳐져요. 이번 여정의 끝은 어떤 세상을 보여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미정님은 노르웨이 코인 담당관이시기도 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에 있는 김성녀입니다. 이 사진을 찍게 된 배경은 지난 5월에 우리가 장학금을 주면서 돌보는 대학생들이랑 시골 봉사를 갔었어요. 없는 형편의 대학생들이 더 어려운 어린이들을 돕겠다고 3달간 용돈을 모아서 공책이랑 연필이랑 빵이랑 간식들을 한 200개 준비해서 시골 아이들한테 선물도 나눠주고 또 같이 씻겨주고 또 함께 놀아주었었거든요. 그때 마을 아이들이 잔뜩 모여서 기뻐하고 노는 동안에 엄마들이 그 곁에서 지켜보면서 같이 웃고 있다가 이 놀이가 다 마쳐진 다음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다리던 엄마 한 분이 아이를 무려 5이나 오토바이 한 대에 태워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시골길이라 울퉁불퉁해서 오토바이를 혼자 타도 참 많이 불편할 텐데 무려 아이를 5이나 태우다니 정말 슈퍼 엄마구나 싶었죠. 그런데 아이들은 그날 받은 선물 봉지들을 참 소중히 담고 남은 간식까지도 꼬박꼬박 싸서 담는데 이 모습들이 참 번거워. 저 오토바이 한 대에 6명이 타는 게 너무 버거워 보이는데도 엄마 얼굴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담아두고 싶어서 사진을 찍고 같이 웃어주면서 손을 들고 헤어졌었어요. 그때 그 모습입니다. 낭송하겠습니다. 슈퍼맘의 행복한 어느 날 5 아이의 신발도 채 다 사주지 못하는 엄마. 어느 날 5 아이의 공책과 연필 그리고 귀한 빵이 생겼다. 비록 거기에 엄마 몫은 하나도 없어도 또 겹겹이 두른 5 아이가 무거워도 엄마는 누구보다 행복한 날이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낭송을 너무 멋있게 해주셔가지고 신앙송 대회가 아닌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다음에 신앙송 대회 있으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김소옥님, 네,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밖에 내부 활동 중이라서 잠깐 와가지고요. 네, 저는 국경 정음 우리말 학교에서 교사와 운영 쪽으로 일을 하다가 참 중국의 우리말을 배우는 환경이 점점 안 좋아져요. 그래서 어두운 그런 마음에서 이날따라 한복을 입고 온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감동이 돼서 사진을 찍었고요. 창밖에서 들어오는
오는 빛이 마치도 그런 희망이 같아서 이렇게 정음이라고 적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음, 김서옥. 한 개, 두 개, 서툰 발음 따라 읽고 받아 쓴다. 고운 한복과 우릭을 읽는 소리에 한 가닥 희망을 읽는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앙송 대회도 참여해 주시고 이래가지고 저한테는 되게 많이 낯이 익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정혜님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김정회입니다. 저는 지카시가 뭔지도 모르고 지카시 뭐예요? 물어봐봤더니 사진 찍고 시를 쓰는 거래요. 근데 처음에 5행을 또 이해를 못 해갖고 길게 했다가 줄여갖고 그래서 하여튼 5 그걸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이라 그냥 저희 집 앞에 맥다니엘 파크라고 이렇게 트레일 있어요. 그 남편하고 아침에 이제 이렇게 파크를 걷는데 걸으면서 그 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한번 그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가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나서 파크를 걷는 남편의 뒷모습을 찍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낭송하겠습니다. 이 길 김정회. 즐거운 새소리 향긋한 나무향. 개울물 소리에 마음이 맑아져. 오르막 오르니 아름다운 내리막. 오늘도 걷는다 이 길을. 시작한 곳을 향하여. 결국은 인생에 우리가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 굴곡감 많은 걸 느끼면서 또 헉헉거리고 오르다가 또 그 인생의 또 내리막은 또 아름답게 펼쳐지는 걸 보고 결코 내리막이 그 내리막도 참 아름답다. 그리고 시작한 곳은 향하여는 우리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처음에 시작한 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을 생각하면서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연인지 오행인지 한번 여쭤봤던 것 같아요. 네. 메일로.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네, 캐나다의 김한나님. 네, 안녕하세요. 밴쿠버의 김한나입니다. 저는 고향이 어딜까 생각하면 수도원을 떠올리는데요. 한국에 살면 캐나다가 집인 듯 하다가 캐나다로 돌아오면 한국이 집이 되어버리는 신비가 있어요. 어느 것도 집이 되어주지 않다가 모든 것이 집이 되는 이주자의 삶에서 결국 본향은 하늘에 있다는 생각에 이끌려서인데요. 제가 카톨릭 신자는 아니지만 웨스트민스터 수도원을 좋아합니다. 오랜 시간 신실하게 자리를 지키는 그 집은 존재만으로도 안도감을 주고요. 수도원에서 수도자들의 경건한 삶을 목도할 수 있고 그들의 경건함이 내게 스며들었으면 하는 바람도 생겨요. 어떤 생각은 삼키지 못해 너무 많은 말을 하며 살기도 하고 소화되지 않는 생각으로 며칠을 끙끙 앓기도 해요. 그럴 때 찾아간 수도원 예배당에서 담은 생각을 적었습니다. Colorful Grace. 정적이 흐르는 수도원 예배당에 가만히 앉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올려다보고 있으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비친 색색의 은혜의 비단에 물들면 나를 핥히던 생각으로부터 침묵할 수 있을 거란 소망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네. 중국에 계시는 남복실님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사진은 제가 우리 17일 날에 등산을 갔는데 6월 17일에 한중걷기대 등산을 갔는데 거기 폭포수 저쪽에는 폭포수고요. 이쪽에 나무가 이렇게 낭떠러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걸 사진을 찍으면서 새파란 잎이 아주 희망이 있어 보이고 그렇게 생각돼서 디카시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나무를 주제로 나무를 주인공으로 하고 폭포수는
나무의 그 동반자 친구로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제가 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폭포수는 그대로 폭포수라고 하면 좀 그런 직언을 피하고 비류라고 시어를 바꾸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게 배랑이 있잖아요. 배랑에 자란 그 나무거든요. 그래서 거목이 꿈이란 이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그럼 제가 시를 읽겠습니다. 거목이 꿈, 낭떠러지에 태어난 신세, 운명이 차가운 벽 가로막아도 비료의 줄기찬 응원 소리 속 하늘 향한 비상의 꿈 키워간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저는 사실 아틀란타에 사는데 지금 현재는 중국에 있어요. 한국 거쳐서 중국에 며칠 전에 들어와가지고 저는 미국의 피치트리 시티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데 그 도시는 카트길로 만들어진 도시거든요. 근데 그 도시를 이제 저녁에 제가 산책을 한 2시간 정도 거의 매일 하는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낙하산이 날아가는 광경을 봤어요. 여기 조그만하게 그 왼쪽 위에 있는 게 낙하산인데 그때 이제 제가 디카시 공모전을 알고는 있었는데 뭐 워낙 뭐 특별한 소질도 없고 그래서 그냥 생각만 하고 있다가 낙하산이 날아가는 걸 보고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진을 찍는데 또 공교롭게 제가 지나가는 그 산책 카트길에 롱웨이 do not enter라는 그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미지가 너무 상반된 이미지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낙하산은 아주 자유롭게 특별한 길이 없는데도 그 넓은 허공을 아주 유유히 날아가고 있고 그 밑에서는 또 어떤 뭐 제한된 그런 보행의 그 제한이나 이런 거를 표시하는 표지판이 밑에 강렬하게 빨간색으로 보이고 그래서 같이 이미지를 한번 잡아봤어요. 낭송하겠습니다. 길, 박소영. 내가 가는 길에는 표지판이 없다. 천겁의 시간도 만들어내지 못한 흔적 없는 그 길로 나는 흐르듯 간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중국에서 참여하신 분이 어쨌든 지역적으로 12분이 됐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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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순서는 진짜 중국에 사시는 박영숙님이신데요. 이름을 다른 걸로 쓰셨는지 몰라서. 예, 네네. 있습니다. 네네. 시작해 주세요. 저는 중국 북경에 있는 박영숙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찍게 된 거는 주말이나 이 휴가 때면은 교회에 있는 집으로 가는데 거기에 가서 저녁에 강아지 산보를 나갔다가 노을이 너무너무 예뻐서 언덕에 올라서 사진을 몇 장을 찍었어요. 찍으면서도 실은 디카시 생각을 하면서 찍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까먹었다가 이번에 디카시를 쓴다 하길래 사진을 두지다 이것을 찾아내서 썼는데 간단합니다. 시를 한번 읊겠습니다. 유종이미 박영수 지는 순간까지 현란하게 황홀하게 그냥 똥마치 인생처럼 응하고 태어나서 열심히 살다가 돌아가는 마지막 그때까지 열심히 아름답게 사는 이런 인생을 표현하고 싶어서 쓴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생의 끝이 저렇게 아름답다면 정말 열심히 사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바라면서. 네, 다음 순서는 영국에서 참가하셨는데요, 박우미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녕하세요. 영국 7, 8기 담당관을 지냈던 박우민인데요.
현재는 한국에 방문 중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여행을 갔다가 충청남도 아산에서 장군의 생가와 묘지를 방문했을 때 보았던 소나무 숲이 글의 소재입니다. 유난히 푸르고 기계가 살아있는 소나무 숲을 보며 오늘날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을 건강하게 하고 국가를 훌륭하게 보존하는 것이라고 깨우쳐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비춰볼 때 장군께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계실 것 같아 외치고 있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낭송해 보겠습니다. 충무공 숨결 어린 소나무 숲. 박우민. 장군의 기상 닮은 푸른 소나무. 살아있는 전설로 꿈틀거리며 오늘도 그 종신 우리 곁에 빛나고, 나라 사랑은 인간 사랑, 자연 사랑이라며 푸른 솔밭, 푸른 입으로 외치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여행 중이고 또 다른 지역에 가 계시고 뭐 이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디카시를 그러니까 공모전에 참여해 주셔서 더욱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성영란님 되시겠습니다. 들어오셨나요? 네, 들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성영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미국 우드랜드 힐스에 살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 인연이라는 시를 쓰게 된 까닭은, 제가 코로나 동안 2020년부터 한 21년까지 거의 저희 집 뒤쪽으로 산길이 있는데, 거기 하이킹 코스를 한 2시간 정도씩 늘 뛰어다니거나 뭐 걸어 다니거나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열심히 막 걷고 뛰다가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그 풍경을 딱 보게 된 거예요. 그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뭐 여러 나무나 뭐 꽃도 하나도 원래 없었고, 다 그냥 메마른 땅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스팟이 딱 보이는데, 이 조그만 꽃이 이 바위에 가서 이렇게 뭔가 대화를 하는 것 같이 딱 붙어 있는데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마치 연인처럼 보였는데요. 그래서 보통 때는 황무지처럼 메말라 있는 이 땅이 이 두 꽃과 바위 때문에 또 이렇게 좀 뭔가 환해지고 생기 있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보였고, 또 반대로 또 이 황무지로 인해서 또 이 꽃과 바위가 또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경이 되어주는 이런 인연, 이런 게 우리 인간 사회에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버떡 스쳤고요. 그래서 그때 그 마음이 되게 제가 평화로워지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사진 찍어놓고 이렇게 보면서 늘 제 마음에 즐거움이 넘쳤는데, 이번에 디카시 공모할 때 이 작품을 한번 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인 같은 인연,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배경이 되어주는, 그래서 꼭 우리가 누구의 주인공이 자기가 돼야만이 빛나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배경이 되어주면, 서로 빛내주면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나는이라는 걸 먼저 쓰지 않고 너는 나의 돌쇠라고 했고, 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우리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낭독하겠습니다. 인연, 너는 나의 돌쇠, 나는 너의 꽃님이 기대고 품어주며 황무지에서도 빛내보자 우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그 심오한 뜻이 더 좋은 의미가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본인들이 시를 쓰신 분들이 직접 설명하게 이게 참 잘한 결정이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지금 신수경 담당관님 아까 메일로 못 오실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네. 저는 워싱턴 DC에 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족하고 같이 그리스에서 가족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섬에 있어서 이동을 다른 데로 왔는데 지금 막 조금 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냥 막 빨리빨리 운전하라고 그래가지고서는 막 빨리 왔습니다. 이거를 사진 찍은 거는 벌써 거의 1년까지는 안 됐지만 저기 이거 디카시를 한다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이 나서 한 거는 저는 워싱턴 DC에 살지만 우리 아들은 캘리포니아에 살아요. 근데 이제 그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재택근무를 하니까 그전에는 항상 가도 여행 가고 없고 뭐 저기 출장도 가고 그래서 만나기도 힘든데 재택근무를 하니까 좀 편안하게 만날 거라 생각하고 가서 우리 며느리 되는 아이가 이제 저녁도 초대하고 그래서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갔는데 눈에 안 보여서 봤더니 방에서 뭐 애기 안고 일도 하면서 또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도 보면서 뭐 그냥 멀티태스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사진을 찍었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재택근무 신수경. 편안한 시간 좋다고요? 편안한 복장 좋다고요? 교통 걱정 안 해서 좋다고요? 가사일, 애 보는 일까지 일이 더 많아져서 별로예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드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목소리가 그 자기는 아무 느낌을 말도 안 잘 했는데 살려서 제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순서는 네, 중국의 이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중국 이란입니다. 이 사진은 6월 14일 저녁에 약 7시 22분경에 제가 지금 현재는 지금 제주도에 지금 와 있어요. 잠시. 예, 제주도 해안마을 서사길 100번지에 있는 캠퍼트리 리조트 단지 내에 약간 서쪽에 좀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 이제 올라서서 일몰을 이제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그 태양은 아주 붉은색이었고 광선은 부드럽고 사위는 고요하고 아주 그 숭엄한 이런 기분이 이제 들었습니다. 예. 때로는 천공을 가르고 지나는 새무리도 있었고 또 비행기도 있었지만은 저는 주제와 주체를 돌출하기 위해서 이 지는 태양과 그 지상의 이른모를 하얀 들꽃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태양의 따사로움은 이른모를 들꽃도 온몸의 정열을 다해 꽃을 피우게 만들었고요. 그 시각 그 지는 그 붉은 해를 바라보며 또 그 하얀 꽃을 이제 보면서 마치도 자유를 갈망하는 그 영혼을 상징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해를 향해 이제 꽃으로 피어난 영혼을 이제 상상하면서 이렇게 이 시를 만들어 봤는데 지는 해를 보내기 아쉬워하면서도 지평선 너머의 동토의 땅에 있는 더 많은 영혼들을 이제 자유의 꽃으로 피워주기를 기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아 보았습니다. 예, 그럼 낭송하겠습니다. 지는 해를 바라보며 이란 내 영혼을 꽃으로 피게 해준 그대 안녕이라 말하자니 너무 아쉽구려. 지평선 너머 동토의 땅에도 그대의 따뜻한 손길 보내주소서. 더 많은 영혼들이 꽃으로 피어나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티카시 대상을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령님,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 국정에 있는 이병입니다.
저는 서인대회, 서인어대회에 참가하면서 세계 한민족 여성들이 우수한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서로 교류와 소통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매번 폐막식 때면 아리랑을 부르며 헤어질 때 늘 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어느 날인가 조만간 우리가 통일이 광장에서 자녀님들이 함께 손잡고 아리랑을 부를 그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무용 배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에 하얀 치마와 흰색 수건을 날리며 우리 살풀이를 생각하면서 살풀이는 우리 혼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한을 하는 그런 상징이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 기타시는 혼이 메아리 이렇게 해가지고 쓰게 됐습니다. 미숙하지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혼의 메아리 이병 하얀 치마에 흰색 수건 날리며 연연한 춤사위 혼을 깨운다. 운명처럼 만난 한민족 자매들아 다 함께 손잡고 아리랑 부르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문자님 순서인데요. 저한테 메일로 인터넷을 자꾸 시도를 해봐도 들어오기가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안 들어오셨죠? 저희 심사위원 중에 홍영옥 님이 혹시 대신 낭송을 해주시겠어요?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발 저거하고 음악하고 같이 가자는 그런 생각으로 이 사진을 찍고 시를 쓰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시를 낭송해 보겠습니다. 동고 동락 이문자 나란히 함께 가요. 앞서지도 뒤서지도 말고. 네. 이분 어디 사시는 분이세요? 중국이요. 예. 네. 너무 잘 쓰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쉽게도 여러 번 시도를 하셨는데 못 오신다고 메일을 주셔서 네, 부탁드렸습니다. 네. 항상 홍영호 님은 준비되어 있으신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정국희 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집 뒷뜰에 테라스가 있는데요. 그 테라스에 란을 사놨는데 냄새가 너무 좋아서 아주 멀리까지 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흙이 한 주먹밖에 안 돼요. 근데 그 흙 한 주머니에 서 있는데 향기가 너무 멀리 퍼나가서 물도 자주 안 먹고 물도 어쩌다 먹는데 어쩌면 이렇게 향기를 멀리까지 보낼 수 있나. 이걸 보면서 제가 이 작고 여린 것도 이런데 서물며 내 자신은 어떻나 나를 뒤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낭송하겠습니다. 난 한정된 땅을 밟고 물만 먹고도 너는 온 주위를 향기로 채우는데 이 넓은 땅을 밟고 온갖 것을 다 먹은 나는 지금 무슨 향기를 내고 있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 시를 읽어보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정국희님 순서는 어디인지 얘기를 해주셔야죠. 미국이 그거 지금 표시가 안 됐어요. 저는 LA에 살고 있고요. LA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심사평을 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독일의 정명열 님이신데,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아까 처음에 계시다가 나갔어요. 나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박인혜 님한테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내 삶을 닮은 모자, 정명열. 모자에 독일의 풍경을 담고 독일 사람들의 삶을 담았지. 그 모자를 썼을 때 나의 삶도 모자에 담겼지. 독일과 나는 그렇게 하나가 되었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나 들어도 참 낭송을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네, 최성희님. 네, 안녕하세요. 홍콩에 사는 최성희입니다. 올해 구정 때 저희 구순 어머니를 뵈러 한국 가서 부산 해운대에서 찍었습니다. 외롭게 혼자 사시는 엄마를 생각하면서 이 시를 썼습니다. 등대지기 최성희. 외로운 등대지기 파도 소리 들으며 아침을 연다.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아도 웃어주지 않아도 슬프지 않아. 내일 만날 너를 기다리며 오늘을 견딘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성희님은 홍콩 코인 담당관이십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최정수님이신데요. 이분도 메일로 이제 인터넷을 자꾸 시도를 해봐도 못 들어오시겠다라고 해서 양해를 구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심사위원 중에 성민이님께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최정수님은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업무하셨습니다. 예, 정성영 위원장님, 제가 네, 지금 안녕하세요. 바깥에서 집으로 가는 중이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그럼 읽을게요. 이렇게. 네. 사랑스런 발, 최정수. 사랑스런 내 발, 낭낭 80세. 스쳐가는 바람과 러닝하면서 봐라, 꽃길을 가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거를 보시면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세로로 보면 그거 자체가 사랑스러운 발이 또 되더라고요. 첫 음식 따면 네, 그렇게 좀 센스 있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네, 한국에서 네, 참가를 하셨고 저희 문화분과위원회에서 네, 참석을 하셨습니다. 네, 한국희님 부탁드릴게요. 주최자로서 탈북자들을 이따금씩 1년에 두번씩 교육을 시킵니다. 하나원에서 나는 탈북자들, 하나원생들을. 그래서 비무장지대를 1년에 2번을 작사해 가는데 거기 가서 마침 사진을 찍는데 이번에 또 디카시를 날짜가 6월 25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한국전쟁 지금 73주년이 되는 올해입니다. 그래서 잊혀진 전쟁이라고 우리가 사람들은 부르지만 우리는 잊을 수 없는 전쟁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시철망을 처음에 철조망으로 했지만 너무나 그것이 좀 강렬한 것 같아서 가시덤불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이제 소원이 우리나라 남북한 분단의 국가에서 이제 우리는 이 태극기를 보면서 또 이 철조망을 보면서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꿈꾸지 않나.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면 그때까지도 코인이 계속 이제 진행되고 이러한 또 시라는 이러한 또 발표가 있을 때 그때 남북 통일돼서 모든 남북한 사람 형제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그곳에 와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우리의 소원이 통일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 남북 통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고 또 글을 올렸습니다. 가시덤불 한국기 누가 가시덤불 제 마음대로 칩니다. 누가 그는 보놓고 못 오가게 합니다. 다새로운 가시덤불 새는 인연이다. 우리도 웃으며 치면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더 의미가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홍경애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캐나다 안녕하세요. 오타와에 살고 있는 홍경애라고 합니다. 이 캐나다 오타와는 겨울이 굉장히 긴데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1년의 반은 겨울이라고
봄에도 뭐 영하 2, 30도로 떨어지기도 하고 5월 달에 눈이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저의 올해 상반기도 조금 겨울이 길었는데요. 겨울과 봄 사이에 어떡하지? 겨울과 봄 사이에 여러 계절이 왔다 가는 그런 게 계절과도 비슷하고 제 마음이랑도 비슷해서 이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출근길이었는데요. 그렇게 얼었던 그 땅에 어느 날 그 출근길에 버스를 타러 가는데 이 꽃이 이렇게 활짝 피어 있는 거예요. 근데 떡꽃을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하트가 딱 보여서 그 하트가 저한테는 정말 그 마지막 표현처럼 금빛 사랑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날은 좀 희망이 보인 날이었다. 그래서 이 시를 쓰겠습니다. 네, 제목은 봄으로 오는 길이 길었다. 홍경애. 흔들리고 넘어지고 길을 잃고 엉엉 얼어 우는 동안 겨울과 봄 사이 여러 계절이 오고 갔다. 검은 밤들이 무겁게 내려앉아 봄을 부르는 춤을 추었다. 신락 같은 아침이 조용히 올라올 때까지. 그렇게 피운 꽃은 금빛 사랑이여라.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명을 하시면서 겨울과 봄이 네,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목에서 네, 조금 봄이 일단은 오긴 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희망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항상 살아보면 그런 봄과 겨울이 자꾸 변화되는 것처럼 그런 감정이 느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저한테도 전달이 된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정말로 어쨌든 홍경희님은 이제 봄을 맞이하신 것 같아서 네, 좋은 것 같고 네, 저희들도 항상 봄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네, 황미영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네, 미국 안녕하세요.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황미영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그 미국 애리조나주 페이지에 있는 나바호 부족 공원인 그 엔텔롭 캐년입니다. 이 엔텔롭 캐년은 수백만 년 전 이렇게 급류가 흐르면서 좁고 깊게 생겨난 협곡으로 죄송합니다. 목이 잠기네. 물이 만들어낸 예술입니다. 지표면으로 좁은 틈으로 들어오는 햇빛 광선이 사암 협곡에 부딪혀 시시각각 변하는 색깔과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정말 그야말로 물과 빛의 마법이 아닐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곳입니다. 저는 디카시를 잘 모르지만 지금 쭉 가만히 보니까 디카시는 우선 사진부터 시적 형상을 갖출 수 있어야 함을 알았고요. 또 그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시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갔을 때 찍은 사진이 굉장히 많은데 뭐하고 글과 사진과 매치하면은 디카시가 될까 하다가 이거를 하나 골랐습니다. 이 엔텔롭 캐년은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 100곳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선생연분 황미영. 본래 물살과 빗살은 잘 어울린대. 먼 세월 깎이고 갇힌 물살. 갇힌 곳
좁고 깊어 불씨로 드는 빗살. 둘은 지금껏 수백 년 불타는 연분을 잊고 있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바위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사진을 보면서. 이거 마치 한복 치마가 이렇게 막 어울리는 거. 어디 그런 식으로 해서 염색된 천을 말리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저런 곳이 있다고 하니까 진짜, 죽기 전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강영자님, 캐나다에, 네, 저희, 신앙송대회나 디카시대에서 되게 익숙하신 분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화면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특히 노고에 수고하시는 분들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이 시 소재를 어떻게 삼았냐면 자연 환경을 살리는 운동이 가장 필요한 것이다라고 제목을 염두에 두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집 도시 한가운데 담을 움직이는 요정이라 하면 우리 뭐 일각지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자연 퇴비, 그러니까 집들에서 그 반딧불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그래서 밤이면 지금은 그 무도회를 열고 있고 그 환경운동을 거의 한국에서부터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운명의 그 선율은 저희 이 공원이 굉장히 자연보호구역인데 자연이 훼손되지 않은 공원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들여보낼 수도 없고 개도 들어갈 수도 없고 그냥 자체적으로 공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한데 어쩌면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자라던 그 생태가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치유가 되기도 하는 장소이고 또 힘을 얻어오는 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거북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저는 천년의 침묵을 깨고 이들의 그 존재와 이해와 감사의 마음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담아봤고요. 생명체들에게 정말 안식처를 내주면서 자연과 자연 사이에 오염되지 않게 우리들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연재해로 캐나다는 굉장히 지금 산불로 굉장히 피해가 심각하거든요. 다행히도 저희 지역은 굉장히 안전한데 동부와 서부 쪽은 그 주민들이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먼지가 저희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굉장히 스모그 현상, 그러니까 한국의 대류 굉장히 오염이 심각한 것처럼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의 경각심은 우리가 서로가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보면서 이 시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낭송하겠습니다. 은빛 운명의 선율, 강영자. 어둠 속 거북이가 사랑의 노래를 흥얼거린다. 낯선 모래틈에서 산란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심장 소리는 밤을 삼켜 버리며 울린다. 고요한 강물 속 자연도 구역은 무도회를 벌리고 모든 것을 강하게 감싸는 운명이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앙송대회 우승자처럼 네, 역시 잘 낭송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어봤는데요. 혹시 김연분, 박복선, 네, 이혜월, 안녕하세요. 지연님 중에 네, 강영숙, 그럼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프랑스의 강영숙이고요. 처음에 이렇게 모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디카시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사진은 조금 추상화 같아서 뭔지 모르시겠죠? 그림도 아니고 이
이 사진은 제가 그림을 한번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림은 제가 그린 그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버섯을 많이 채취를 했어요. 그 정원 그 밭에서. 그래서 그 버섯을 밤에 이렇게 놔두고 접시하고 종이에 이렇게 놔두고 잠을 잔 사이에 버섯들이 다 접시에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밤사이 그런 내용이에요. 버섯과의 대화 내용이거든요. 그걸 표현한 거고요. 지구상 위에 모든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동물이나 작은 미생물, 하물며 박테리까지 식물, 잠깐 저희들이 존재하고 살아있는 동안 모든 그 조그마한 자취라도 남기고 떠나가는 하나의 뭐라 그러나 짧은 인생의 그림이라 할까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취 강영숙 어디 갔다 왔는고? 밤사이 그림을 그렸는데 먼 미지에 갔었어. 어떠했는고? 너의 그림 같았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 중에 안 읽으신 분 계신가요? 김경희님 와 계신가요? 분이 못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예, 대신 예. 남복실님이 낭송해 주시겠어요? 예, 그러죠. 백이민족 김경희 아리랑 도라지 노들 강변 즐기며 춤추는 백이민족. 예, 네, 기사님.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 김영구님 들어와 계신가요? 저희 문화분과위원회 김근숙님 들어와 계시던데 대신 낭송 좀 해주시겠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할래나 모르겠지만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리, 김연분, 바깥 하늘은 맑음인데 내 마음속은 흐림이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박복선님 들어오셨나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짧게 시 반갑습니다. 설명해 주시고, 네. 제가 이 사진을 지금 지난해 9월 달에 안개가 아주 심하게 끼어서 앞을 가려보기 힘든 그런 날에 찍었습니다. 저는 이 디카시를 통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전쟁과 재난이 끊이지 않고 그 해법도 잘 알려지지 않는 안타까운 심정과 또 작은 환경에서는 이런저런 부딪히는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몰라 고민하면서 그 심경을 담아서 이 디카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아주 그저 간단하게 썼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무중 박복선 길은 어디에 해법은 어디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혜월님 들어와 계신가요? 안 들어와 계시면 박인혜님한테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약속 이해월 내 마음 설레이도록 빨갛게 수놓더니 벌써 이별을 준비하는구나. 견우와 직녀도 아니고 1년 뒤
우리 꼭 다시 만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지연님. 네, 열심히 접수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낭송은 홍영웅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저희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예선. 새로운 길, 지연, 새처럼 시원하게 창공을 날고 싶다. 로켓처럼 쏜살같이 하늘을 가르고 싶다. 운명처럼 다가오는 그대를 기다리며 길 떠난 소녀는 오늘 또 어디에?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31개 작품을 전부 저희가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디카시의 매력은 진짜 한 줄, 두 줄이지만 설명을 들어보니까 더 심오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그게 또 다른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이게 이제 출품하신 분들이 좀 두근두근 하셔야 될 시간인데요. 본선에 올라온 작품을 제가 성함을 호명해 드리는 걸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본선 심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불러드린 게 1등, 2등은 아니고요. 네, 그냥 두서없이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미영님, 천생연분, 정명렬님, 내 삶을 닮은 모자, 성영란님, 인연, 이문자님, 동고동락, 박복선님, 오림무중, 김연부님, 격리, 함국희님, 가시덤불, 강영자님, 캐나다, 은빛 운명의 선율, 김미정님, 여정, 김성년님, 슈퍼맘의 행복한 어느 날, 정국희님의 란, 최성희님의 등대치기, 남복실님의 거복의 꿈, 박소영님의 길, 이혜월님의 약속, 이렇게 이제 15작품을 네, 일단은 본선에 올렸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네, 그게 뭐 우열이 아니라, 네, 그냥 다 같이 그러니까 서로 한 작품이 다 본선에 올라가면 좋겠다 싶지만 심사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나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본선에 올라가신 분들께 박수 한번 드릴게요. 네. 지금은 이제 그 본심 심사위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늦은 시간에 들어오셔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김종회 한국 디카시인 협회 회장님이십니다. 현재 한국 디카시인 협회 회장님을 맡고 계시고 한국 디지털 문인협회 회장, 중국 연변대학교 객자 교수,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 마을 촌장, 이병주 기념사업회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데 전에 경희대학교에서 국어국문과에서 30년 동안 네, 교수로 재직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한국비평문학회, 제가 워낙 양력이 많으셔서요. 빨리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한인문학회, 박경리 토지학회, 조병화 시인 기념사업회, 한국아동문학연구센터 등 협회나 학회 회장님을 맡고 계셨었고요. 통일문화연구원 원장도 역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또 디카시 협회 회장님이신데 저희 코이너 문화문과위원회 주최 그 디카시 대회에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초청하게 되어서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그냥 심사만 해주세요라고 하면 좀 아닌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린 게
지금 발표를 하시면서도 디카시가 뭔지 몰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교수님한테 디카시에 대해서 강연을 들으려고 하면 길게 들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교수님께 10분짜리로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김종호 회장님이 10분 동안 디카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어서 심사평과 함께 심사 결과를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종회입니다. 이렇게 만나 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순위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참 정말 고민이 되는데요. 정성경 선생님 혹시 네. 혹시 장녀를 한 명 더 뽑아도 됩니까? 네. 예, 우리가 대상 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하고 장녀가 2명인데 네. 이 15위까지 끊어주셨는데 저는 10위 안에 있는 작품 위주로 심사를 했습니다. 물론 그 밖도 네. 전체 작품을 다 보긴 했어요. 네. 그랬을 때 그 장녀가 이를테면 2사람인데 이 우열을 분간하기 어려워서 1명만 더 좀 여지를 주시면 장녀를 3사람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네, 장녀부터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녀 3분을 말씀드릴게요. 네. 동고동락을 쓰신 중국의 이문자 선생님. 피아노가 있고 거기에 목발 한쪽만 비스듬히 놓여 있습니다. 시도 짧아요. 나란히 함께 가요. 앞서지도 뒤서지도 말고. 제가 이 시를 보고 좋은 시라고 생각했던 것은 나란히 함께 간다. 누가 나란히 함께 가요? 피아노와 목발이. 그럼 피아노와 목발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피아노는 우선 그 나란히라고 하는 이미지가 금반을 보면 나란히라는 말이 그 시하고 딱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피아노는 음악이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악기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자연이거나 아니면 음악이다, 아니면 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란히 함께 가요. 앞서지도 뒤서지도 말고. 이건 뭘 말할까요? 장애인, 어려운 사람에 대한 배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짧으나 사진과 시가 잘 합쳐져 있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문자 선생님의 동고동락을 장려상으로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입니다. 네. 2번째 장려입니다. 노르웨이의 김미정 선생님. 사진은 아주 단순해요. 근데 단순하지만 포커스가 명료합니다. 이 지금 비행기 차창으로 비행기 자기의 날개가 보이고 그 멀리 근데 여기 이게 지금 이제 문제는 지평선 푸른 하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지평선일까 하는 의아함이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시가 좋아요. 비행기 창문 너머 날개 끝이 보여요. 단단한 실루엣. 지평선 푸른 하늘 너머로 우리가 날아가는 동안 세상이 새롭게 펼쳐져요. 이번 여정의 끝은 어떤 세상을 보여줄까요? 좀 설명적이긴 해요. 좀 더 압축하면 좋겠어요. 이 시는 할 수만 있다면 컴팩트하게 압축하는 게 시적 묘미를 가집니다. 그렇지만 이토록 단순한 사진에 이토록 걸맞는 의미를 부여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장려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장려입니다. 캄보디아의 김성녀 선생님. 참 마음이 따뜻한 풍경이에요. 아까 설명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슈퍼맘의 행복한 어느 날. 이 따뜻한 풍경이에요. 그리고 이런 광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생 살면서 2번 보기 어려운 그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 시가 너무
말이 많아요. 좀 더 줄여서 한 3줄 정도로 딱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디카시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쓴 사람이 우리 오늘 이제 설명을 하면서 서로 나누고 있는데 설명을 못 들을 때가 더 많죠. 훨씬 더. 설명을 안 듣고도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설명을 안 듣고 사진을 보고 시를 보면서 아, 지금 이래서 시를 썼구나. 자, 여러분 여기에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이 없습니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답이 하나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좋은 시가 아닙니다. 앰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Seven Types of Ambiguity, 애매성 또는 애매모호성의 7가지 사례, 이런 글이 있어요. 좋은 시는 애매한 겁니다.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그 애매한 여러 가지 의미들 중에서 하나가 내 가슴 밑바닥을 두드린다면, 나를 감동시킨다면 그야말로 좋은 시입니다. 그 어느 의미든 다 맞는 겁니다. 틀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미정 선생님, 아니 김성녀 선생님, 캄보디아 김성녀 선생님, 이 슈퍼맘의 행복한 어느 날. 근데 이 제목 어떨까요, 여러분? 슈퍼맘의 행복한 어느 날, 이렇게 다 안 써도 돼요. 슈퍼맘까지만 해도 돼요. 아니면 행복한 날. 제목도 본문도 할 수만 있다면 축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여상 3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수상입니다. 독일의 정명렬 선생님. 이게 지금 모자예요. 모자인데 그 모자에 온갖 게 다 담겨 있는데 이 복잡한 세상사, 인생사를 상징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아주 깔끔한 시상이 있습니다. 모자에 독일의 풍경을 담고 독일 사람들의 삶을 담았지. 그 모자를 썼을 때 나의 삶도 모자에 담겼지. 평범한 말인데, 평범한 언사들인데 이것이 모자하고 딱 몸에 맞는 옷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수상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우수상입니다. 미국의 황미영 선생님. 지금 이 인텔렉 캐년에서 이 삶 햇북을 찍은 사진들은 많습니다. 근데 직접 가서 사진을 찍으셨더군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화려하고 현란합니다. 이제 이만한 사진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일생에 이런 사진을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진의 포커스가 조금 더 단순했으면 어땠을까? 너무 복잡해요. 복잡해서 안 될 건 없지만, 아니 그 동굴이 그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단순화한단 말이냐? 아니요. 이건 렌즈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삶과 삶의 바위와 거기에 반사되는 빛과, 그리고 지금 이 시를 보면은 그 밑으로 지금 이제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인데 물줄기와 이런 것들이 이 캐년을 찍은 사진들 중에 좋은 사진들, 기가 막힌 사진들을 저는 여러 장을 알고 있고, 우리 샌프란시스코에 사시는 엘리자벳 김, 우리 그 샌프란시스코 지부장님이신데 이분이 여기 가서 찍은 사진들이 있는데, 제가 그 사진들을 보면서 아, 나 여기 좀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했는데 사실은 못 가봤습니다. 천생연분 시를 한번 보죠. 본래 물살과 빗살은 잘 어울린대. 먼 세월 깎이고 갇힌 물살, 갇힌 곳 좁고 깊어 불씨로 드는 빗살, 둘은 지금껏 수백 년 불타는 연분을 잇고 있대. 물살하고 빗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진에서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탄생한 이 동굴이에요. 그런데 자, 이 물살하고 빗살이 잘 어울린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보편적인 울림을 가진, 보편타당한, 누구나 그렇게 납득할 만한, 쉽게 이해될 만한 그런 구절일까? 혹시 이게 좀 억지스러운 부분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이토록 좋은 사진에, 그 다음에 이 사진을 설명하는 시는 사진하고 딱 들어맞습니다. 그렇지만 시가, 근데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에 이를테면은 약간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대상입니다. 대상.
이걸 여러분 현장에서 하면은 지금 뭐 이 두두두두두 하고 뭐 북을 치고 막 이러는 거거든. 네. 저도 궁금합니다. 예, 미국의 성령나 시인 인연입니다. 오, 별반 축하드립니다. 네, 별반 이 무슨 엄청난 사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진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여기에 있는 돌과 그리고 그 돌에 기대어서 피어난 작은 꽃송이 하나. 이것을 어떻게 지금 풀어서 생각을 했느냐면 인연. 너는 나의 돌쇠, 나는 너의 꽃님이. 돌쇠하고 꽃님이가 짝입니까? 네. 돌쇠하고 꽃님이가 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돌쇠 짝이 요즘은 많이으로 나와요. 여기저기서.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한 얘기인데 이해하셨어요? 이해가 안 됩니까? 네, 이해 안 되시면 그것들은 괜찮고요. 그런 영화들이 뭐 이상한 영화들이 많아요. 예. 너는 나의 돌쇠, 나는 너의 연인. 이건 별 재미없어요. 나는 너의 꽃님이. 꽃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름인가요? 만인의 연인이에요. 어렸을 때 모든 남자들이 로망처럼 그리워하던 그 꽃님이에요. 기대고 품어주며 누가 기대입니까? 꽃이 기대고 품어주는 건 바위입니다. 기대고 품어주며 이 사진을 이 한 줄 문장으로 정확하게 그대로 설명했어요. 그리고 한 줄을 떼었습니다. 제가 시를 보니까 한 행을 떼고 황무지에서도 빛내보자 우리. 뭘 빛내요? 우리의 인연을. 그건 비단 이를테면 이 바위와 꽃이 만난 인연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나와 내가 또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난 그 인연, 그 선연성과 선인성과 선한 인연의 좋은 열매. 그거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 황무지, 황막한 땅에서 인연을 되살려내었다라는 뜻에서 간단하고 심플하지만 그러나 디카시가 가지고 있는 이 촌철살인의 핵심을 잘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성령나 선생님의 인연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선외로 밀어놓기 어려운 그런 작품들이 너무도 많았어요. 그런데 정성재 선생님 다음에는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장려를 좀 많이 하세요. 상장만 드리더라도. 예. 참여에도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좀 더 많은 분들이 상을 받게. 그래서 비록 입상하지는 못했지만 좋은 시를 쓰신 다른 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불경스럽게 교수님한테 너무 짧게 강연을 부탁을 드려가지고 부탁드리는 입장에서도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살아있는 사진과 살아있는 시가 막 화학적인 융합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화학적인 융합이라는 뜻을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저희들이 디카시에 생각을 하고 매진을 하면 그 뜻을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자, 선생님 제가 선생님 잠깐만 짧게 설명을 드리면 물리적 융합은요 다시 갈라놓을 수 있어요. 다시 떨어질 수 있단 말이죠. 화학적 융합은 섞여서 이미 분리 불가능한 걸 말하는 겁니다. 네. 아주 접촉이 잘 되었다, 긴밀하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심사평을 맡아주시면서 작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잘 해주셔서 수상자 분들은 또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시간이 되면 진짜로 회장님께 각자 한 분 한 분 모든 작품을 한번 여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쉽게도 이제 시간이 그런 점이 있고
또 이제 그 또 한 가지는 상을 조금 더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솔직히 31분을 다 상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 또 저한테 또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이렇게 수상자로 선정은 되지는 않았지만 저한테 또 생각도 많이 해주고 있는 그런 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께도 정말로 상을 다 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 상장과 부상이 가는데 부상은 포이너 재단에서 작은 선물로 해서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요. 그거는 이제 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어쨌든 수상자 소감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늦고 또 그러니까는 짧게 1분 이내로 장려상부터 제가 성함을 불러드리면 짧게 소감을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문자님은 안 오셨으니까 김미정님. 네. 정말 그냥 참가의 의미를 두고 디카시가 뭔지도 모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가를 했는데요. 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평도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의 김성년님 부탁드릴게요. 네. 평상시 시는 거의 안 쓰고 산문이나 소설 같은 걸 취미처럼 썼었는데 그래서 말이 많았군요. 네, 또 좋은 평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또 즐겁고 뜻깊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수상 받으신 정면회님은 인터넷 문제 때문에 못 들어오셨으니까 황미영님 최우수상 미국에 계신 분입니다. 네, 소감 발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우선 감사드리고요. 그냥 애매모호한 생각으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써봤던 시인데 교수님 평처럼 시와 사진이 한 몸이 된 그런 그 화학적인 융합이 잘 되도록 시를 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예의 대상을 차지하신 분입니다. 네, 미국의 성영란님. 먼저 시를 다시 한번 낭송해 주시고 소감을 얘기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나중에 들으신 분들은 또 못 들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인연, 너는 나의 돌쇠, 나는 너의 꽃님이 기대고 보듬으며 황무지에서도 빛내보자 우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영나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부족한데 제가 이 시가 너무 좀 단순하지 않나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촌철살인의 사유를 담은 그런 또 디카시를 더 많이 창작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폐사가 남았습니다. 네, 오늘 다른 분들의 디카시도 들어보고 또 설명도 들어보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회장님께서 간략하나마 좋은 강연으로 저희들에게 디카시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초반기에 디카시가 뭔지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답을 해주신 거는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디카시 매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빠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뭐 포스터를 만들고 뭐 이게 공모전을 준비를 하면서 나도 한번 써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해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도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여기에 공모전에 응모는 안 하셨지만 들어오시는 분들도 같은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9월에
코인 대회하고 코이너 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코이너에서 제가 이사장님께 저희 사실은 만난 적도 없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온라인을 통해서만 신앙송 대회나 디카시 공모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나서 분과위원회 설명도 하고 또 같이 얘기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했는데 아직은 답이 없으셔서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네, 뵈면 우리가 화면으로는 봤지만 서로 잘 알잖아요. 그래서 서로 얘기 나누고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문화분과위원회에서 있을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좀 더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같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잠깐만, 오늘 정 선생님 잠깐만 네. 한마디만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한국에서 디카시 공모전이 계속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이제 한국 디카시 시내회가 하는 공모전도 있고, 제가 있는 황소농문학촌 소나기 마을에서도 공모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작품 받고 있습니다. 소나기 마을 공식 블로그에 들어가면 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는 또 이병주 국제문학제에서도 하고 뭐 오정환 문학제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디카시 공모전을 쳐보시면 두루두루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 근자에 이제 그 디카시라고 하는 개간 디카시라고 하는 이 잡지와 한국 디카시학이라고 하는 이 두 잡지 그리고 시와 경계 이런 데서 계속해서 디카시인 해외 디카시인 특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올해는 디카시 작품상이라는 이름으로 시상을 했는데 내년에는 아마 그걸 디카시 신춘문예라고 이름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그건 상금이 한국 돈으로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디카시 작품상은 한국 돈으로 한 3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보통 공모전의 대상은 뭐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 한국 디카시학에서 주최하는 한 50편 정도를 어플라이 해가지고 한 사람을 선정해서 1,000만 원의 상금을 주는 상도 있어요. 그래서 두루두루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이런 분들이 그 지역에서 일정한 그 활동을 하실 만한 상황이 되면은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한국 디카시 시인협회에서 활동도 지원하고 자료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께서 저희가 마련한 자리를 톡톡히 이용하시는데,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지금 저기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전도 많고 이래서 사실 코이너 문화분과위원회 공모전이라 하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네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많이들 쓰셔서 좋은 결과들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장님께서 저한테 그런 공모전을 말씀을 해주시면 참가하신 분들의 이메일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참가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이 자리에 오셨으면은 아마 저희 이 웹자보를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접수처 이메일이 컬처 코이너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또 혹시 문의를 주시면 전달 사항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장과 부상은 저희가 그 접수를 받을 때 주소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재단으로 넘길 예정이에요. 그러면 뭐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참가하는 데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시고 작은 부상이긴 하지만 재단에서 배송을 할 거니까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회 코이너 문화분과위원회 디카시 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신 박인혜님, 홍영호님, 뭐 성민이님 그리고 우리 문화분과위원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수고 많이 많으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모두 분께 박수 반갑습니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분들 네. 감사드립니다.